지금 시간에 설명할 건 뭐냐면요. 정적분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지금 설명할 거 쭉 다 기억해 주세요. 정적분이라는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자, 정적분이라는 내용을 설명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극한의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극한의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무수히 다가간다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볼게요. 자, 우리는 미분의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내렸습니까? 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아주 작은 x의 증가량분의 아주 작은 y의 증가량이라고 해서 dx분의 dy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죠. 맞습니까? 기억해요?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였죠. 미분의 정의였습니다. 그쵸? 평균 변화율에서 미분 계수로 갈 때 극한으로 보내는 거였잖아요. 기억합니까? 매우 작은 x의 증가량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이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구체적으로. 여기서 끝나요. 자, 미분을 할 때 극한의 개념은 이게 되게 중요했었던 거예요. 적분도 똑같거든요. 기억합니까? 자, 볼게요. 점을 존나게 모으면 뭐가 돼요? 직선이 되죠. 선이 됩니다. 맞습니까? 선을 존나게 모으면 뭐가 될까요? 면이 됩니다. 맞아요? 면을 존나게 모으면 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공간입니다. 맞아요? 기억해요? 오케이? 이거 니네 기하백 때에서 내가 한번 설명했었죠. 점을 모아 선이 되고 선을 모아 면이 되고 면을 모아 공간이 된다고. 기억해요? 오케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정적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를 좀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볼게요. 일단 x축을 그려놓고요. y는 fx라는 걸 좀 써볼게요. 오케이? 그리고요. 이 구간 A와 이 구간 이 B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저렇게 구간 A, B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쓸 거냐? 정적분이라는 개념을 계산할 건데요. 그게 뭘 뜻하게 될 거냐면 이 구간 A, B로 둘러싸여 있는 이 곡선의 넓이 부분을 생각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요. 이렇게 넓이 부분을 생각할 겁니다. 그 넓이를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걸 지금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몰라요, 계산할 줄. 직선이었으면 사각형으로 사다리꼴 문제를 풀어버리든가 할 텐데 얘는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게 아예 없습니다. 지금까지. 됐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정적분이라는 걸로 통해서 저 곡선의 넓이를 구하게 되는가 라는 걸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시작은 먼저 얘를 극한의 개념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몇 등분할 거냐면요. n등분이라는 걸 하겠습니다. 몇 등분 한다고요? n등분 할 거예요. A, B 구간을 n등분 하게 되면요. 쓰면서 들으실 것 아니면 나중에 강의를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알겠죠? 쓰면서 들으시든가 아니면 나중에 강의를 한번 녹화를 한번 통해서 다시 정리하세요. 알겠죠? 얘 봅니다. n등분 했어요. 그러면 그 n등분한 걸 통해서 그대로 직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돼요? 이거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형태로 한번 가봅시다. 처음에. 알겠습니까?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얘를요, 그냥 막연하게 n등분했다라고 친다면, 이걸 등분을 n등분했다고 친다면, 얘를 처음에 x0이라고 쓰고요. n등분한 거니까, 우리 문제, 잘 봐. 어떤 선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10등분 하려면 가운데를 몇 개로 잘라? 9개로 자르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n등분 할 거니까 이 가운데를 몇 개로 자를 겁니까? n-1개로 자를 겁니다. 맞아요? 그 첫 번째 이 점의 x좌표를 x1, x2, x3, x4, x5 이렇게 나가겠죠? x5다. 군대 나가지. 자,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생각을 해볼게요, 또. 자, 엑소 팬한테 공개하세요. 욕하러 오겠지? 자, 대단하신 그런 거 생각도 하시고 뭐가? 저는 생각을 못해요. 당신.
그래서 이거 공부 못하는 거야. 나보다. 자 봅니다.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예요?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예요? b-a겠죠. 저 구간의 길이들요. 그걸 몇 등분 한다고요, 선생님이? n등분 하는 거니까 이만큼을 하면요. 여기 잠깐만 봐요. 이거의 길이죠. 하나의 길이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볼게요. 자, 봅니다.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fx1에 맞아? 이거를 n분의 b-a라고 썼죠. 맞아요? 그냥 델타 x라고 하겠습니다. x의 증가량이라고 쓸게요. 돼요? 이거 하나를 그냥 델타 x라고 쓰겠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넓이죠. 두 번째 넓이는요. 똑같이 밑변이 얼마예요? 델타 x죠. 맞아요? 높이가 얼마입니까? fx2겠죠. 돼요? 세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fx3죠. 밑변의 길이는 똑같이 f 델타 x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것까지 가봅니다. 얼마가 돼요? 맞아요? 돼요? 자, 이거를 다 쓰는 건 개빡세니까 얘를 이렇게 시그마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돼요? 여기까지요? 오케이. 이거는 잘 봐요. 자, 당연히 알겠죠? 시그마랑 인테그랄 적분의 차이를 설명할 거고요. 일단 시그마는 잘 봐요. K가 1, 2, 3, 4, 5, 6, 7, 8, 9, 10 N까지 가죠. 이건 봐요. 개수가 유한 게 아니야. 불연속이지. 1, 2, 3 어때? 1하고 2 사이에 1, 2밖에 없어. 졸라게 많은 그것도 다 어떡할 거냐 이거지. 맞아? 자, 나중에 가면 어차피 통계 쪽에서 배울 거니까 미리 설명할게요. 이거 불연속입니다. 시그마는요. 맞아요? 끊긴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그런데 잘 봐. 이거를 잘 생각하다 보니까 직사각형들이잖아요. 맞아? 나는 얘를 겁나 작게 만들겠어. 겁나 작게. 오케이? 겁나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한대 등분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n등분이 아니고 무한대 등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했어? A, B 구간을 겁나 작게 자르는 거잖아. 다다다다다닥 막 선처럼. 맞아? 나는 n을 어디로 보내버릴 거라고요?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라고요. 그러면 마치 이 직사각형들이 겁나 작아져서 뭐처럼 되겠어요? 선처럼 되겠죠. 그러면 얘를 빼곡히 이렇게 메꾼 놈 아닐까요? 맞습니까? 맞아요? 선생님은 얘를 일단 넓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은 넓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됐죠? 자, 볼게요. 원래는 불연속이었던 새끼잖아요. 왜? n은 1, 2, 3, 4, 5 이렇게 돼서. 맞아? 근데 극한으로 보내다 보니까 만약에 마치 뭐처럼 연속된 숫자처럼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마치 연속된 숫자처럼 쭉 늘어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만큼을요. 우리는 이렇게 표시하겠다고요. 이렇게. 얘가 얘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델타 x가 어떻게 됐어요? 델타 x가 겁나 작아졌죠. 마치 뭐처럼 변했다고요? dx처럼 변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해돼요? 그리고 얘를 그냥 여기다 써줄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시작 구간과 끝 구간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걸 우리는 정적분이라고 정의를 내릴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정적분을요. 알겠습니까? 말뜻은 뭐냐면요. 말뜻은 봐요. 선생님이 일단 넓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은 넓이라고 일단 표현을 합니다. 이거 바로 다음 거 하나 더 하면 넓이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일단 넓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치 이 직사각형들을 A부터 B 구간까지를 직사각형들을 마치 선처럼 만들어서 다다다다다다다 얘네들을 다 선을 다 더해준 것 같은 상황이겠죠. 얘가 지금 얘의 넓이를 뜻하는 거예요. 구간 AB에서 fx가 x축과 이루는 구간의 넓이. 맞아요? 이거 이해돼요? 이렇게 정적분 정의를 내렸어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었던 건 그냥 내가
이렇게 부정적분하고 땡 쳤죠 그냥. 얘 부정적분 땡 쳤죠. 얘는 왜 부정적분이고 얘는 왜 정적분인지 볼게요. 구간이 얘는 정해져 있죠. 구간 정해져 있죠. A, B 구간에 대한 정적분 끝. 됐어요? 맞습니까? 자, 얘는 뭐라고요? 정해져 있으니까 구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분. 됐죠? 오케이? 얘를 그러니까 왜 얘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지를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일단 여기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비교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요? 오케이. 다음 거 봅니다. 자, 나 이거 지웁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 것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이 놈에 대해서 얘를 뭐라고 표현을 하겠다? 인테그랄이라고 표현을 하겠다. 이름은 저거를 읽어줄 때 뭐라고 읽어주냐면요. 얘를 읽어줄 때 뭐라고 읽어주냐면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말 뜻은요. 구간 a, b를 기준으로 fx가 x축과 이루는 데에 대해서 직사각형들을 넓이처럼 선으로 만들어서 그 곡선의 넓이를 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인테그랄의 정의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온 거야. 알겠어? 어? 오케이. 다음 거요. 밑에 거 연속이죠?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연속이라고? 얘는 제 밑에 거 A, B? 아니 인테그랄 얘는 불연속에 대한 시그마 계산이고 얘는 연속에 대한 계산 방법이 인테그랄이라고요. 하지만 둘 다 뜻은 뭐다? 더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시그마도 더한다는 뜻이었고요. 인테그랄도 다 더한다는 뜻입니다. 이 썸에 대해서 앞대가리를 이렇게 썼느냐 이렇게 썼느냐의 차이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왜냐면 얘는 뭐였어요? 그 선들을 다 더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인테그랄의 뜻이었죠. 시그마도 마찬가지로 더한다는 뜻이었고요. 맞죠? 여기 되죠? 오케이. 자, 여기 이어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지금 알겠습니까? 내가 일단 여기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구간 AB에 대한 넓이다라고 했죠. 저 곡선의 넓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실제로 그게 맞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좀 더 재활용해야지. 얘도 볼게요. 또 그려요? 아하. 자, 이번에는 X축 밑에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내가 정의를 내릴 때, 방금 전에 정의를 내릴 때 그냥 넓이라고 일단 말을 했죠. 일단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쟤를 넓이로 생각하는 거고 곡선에 대한 넓이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얘를 잘 보세요. 얘를 잘 보시면 이 인테그랄 얘를 표현을 하기 전에 당연히 이렇게 또 뭘로 자를 겁니까? 직사각형으로 또 잘라서요. 그 직사각형을 가지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맞아요? 오케이? 또 얘랑 똑같을 거지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의 델타 x의 이거죠. 그래서 그 새끼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냄으로써 얘가 뭐가 된다고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해서 fx dx를 쓰겠죠. 자, 얘는 실제 넓이가 아닙니다. 넓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거에 대한 인테그랄을 써주면요. 음수가 나와요. 오케이? 넓이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제서야 뭐가 돼요? 넓이가 됩니다. 오케이? 이거 단순 정적분은요. 이것 값 자체가 음수예요. 오케이?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됩니다. 알겠어요? 이 말 이해돼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죠. 볼게요. 이걸 붙여서 이렇게 인테그랄의 구간을 써주고 fx, 델타 x에 대해서 써주잖아. 자, 생각해봐. 그냥 정적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직사각형의 넓이였던 거예요. 근데 그 높이가 양수가 되면
양수값으로 나오겠죠. 방금 전에 위에서 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렇게 아래가 되면 뭐예요? 높이 자체가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정적분은 그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양수냐 음수냐, 그 높이가 양수값이냐 높이가 음수값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테그랄 값이 양수값이 나올 때도 있고 음수값이 나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요. 자, 요거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 지우면 어떻게 되냐? 자, 나 이거 또 지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지훈아, 박지연 카페에 초대했으니까 걔 가입하면 걔 그냥 고의 등급으로 해놓을 테니까 보세요. 다시 보시면 돼요, 이거. 자, 이거 봅니다. 얘는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겁니다. 이거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해주잖아요. 됐어요? 그럼 얘는요, 만약에 때때로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왠지 이해합니까? 왜냐면 이 a에서부터 여기까지 c라고 잡으면 여기서는 음수가 되겠죠. 정적분 값이요. 넓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0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케이? 저런 정적분의 값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나옵니다. 맞아요? 이거 이해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의 fx, dx를 해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넓이가 되겠죠. 음수값이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를 해주면 얘는 그냥 이대로가 넓이지. 넓이를 표현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해돼요? 구간을 나눠서. 맞습니까? 오케이? 이것과 자체가 음수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넓이가 될 거고, 얘는 그냥 양수니까 이대로가 넓이가 되겠죠. 맞나요? 오케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동시에 나와요. 정적분에선. 알겠어요? 오케이?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 마이너스 값을 양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구간을 나눠서.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시그마를 정적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부터예요. 나 지운다 이거. 정적분의 설명을 했습니다. 오케이? 정적분은 이렇게 구간이 있는 걸 정적분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이제부터 무언가를 해봅시다. 자, 여기가 정적분, 지금까지는 정적분의 내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뭘 설명할 거냐면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냥 닥치고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x, dx가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 스몰 fx의 부정적분이에요. 반드시. 오케이?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얘를 쓸 때는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라고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분을 배우기 전에 부정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 부정적분 값을 계산해야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왜 이게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왜 이게 되는지를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 계산하는 과정이 결론은 얘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봅시다. 나도 뭔지 모르지만 임의의 곡선 하나가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A부터 뭐 여기 B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오케이? 그리고 이 중간에 X라는 걸 한번 놔봅시다. 이렇게. 자, 됐습니까? 얘를 보면요. 일단 요 구간에 대해서 넓이를요. 일단 이만큼의 구간에 대해서 넓이를 SX라고 한번 해볼게요. 넓이라고요. 저기가 SX.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요. 한번 볼게요.
SX는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정적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증가된 양이 존재하겠지. 이만큼이. 오케이? 그 증가된 양. 자, 도대체 이 증가된 양을 어떻게 찾아내는 거냐? 일단 이만큼을 한번 표시해 줍니다. 얼마만큼만? 델타 X만큼만 조금 늘어났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만큼까지의 넓이를? S 뭐예요? X 플러스 델타 X겠죠. A부터 X까지의 넓이를 SX라고 표시했다면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SS 플러스 X라고,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좌표가 요거라고 친다면요. 맞아요? 여기서 누구를 빼면요? SX를 빼면요. 우리가 원하는 이 변화량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 말 이해돼요? 오케이? 됩니까? 오케이. 자, 요 넓이, 이 뻘갱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쟤입니다. 알아들었죠?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됐길래 저렇게 되는 거냐? 저 증가된 양만큼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저 증가된 양만큼만 어떻게 늘어나게 되는 건지만 찾아내면 이 답이 해결되는 게 아닐까?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도대체 이만큼의 넓이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에라이 모르겠다. 냅다 직사각형을 그려버립니다. 아니야, 여기 이렇게 바깥으로 빼지 말아서 마요. 미안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만큼의 직사각형을요. 이만큼의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저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저 넓이는요. F, X 플러스 델타 X 맞습니까? 그게 여기서 높이죠. 오케이? 오케이? 밑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델타 X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면 오 완벽하게 똑같진 않겠지만 이 벌갱이 넓이가 이 껌둥이의 넓이랑 비슷할 수 있겠네. 어떻게 한다면 x를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면 이게 겁나 가까이 간다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겁나 가까이 간다면 같아질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얼추 비슷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전에 델타 x를 한 번씩 나누고 갈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델타 x 한번 나눠. 양변 똑같이. 오케이? 그리고 리미트에 델타 x를 0으로 보내봅니다. 오케이? 얘네 지금 둘은 어때요? 그러면? 같아지겠죠. 왜? 곡선이 더 커 보이긴 하지 지금은. 근데 얘가 겁나 가까이로 가. 그러면 선처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둘 다. 똑같이 한 선일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오케이. 이 둘은 같아지겠죠? 델타 x 0으로 보내니까 2.5 나옵니까? fx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요? 쉣. 맞습니까? 오케이? 오, 엄청난 이야기가 발생했어요. 내가 아까 전에 이거 되게 중요하게 쓰일 거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라지 SX를 미분했더니 누가 나왔다고요? FX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SX는 이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죠. 맞나요? 이거 부정적분 중에 하나 맞습니까? 오, 그렇다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거 fx에 적분하면 이거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x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그냥 근데 나는 내키기로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그래 좋아 sx가 부정적분 중에 하나지. 그치? c가 붙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 개뿔도 모르겠다. 그런데 얘를 그러면 상수 c를 띄고요. 또 다른 부정적분 하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c를 붙여서요. 이 말 이해됩니까?
얘랑 얘랑은 뭐만 다른 거예요? 상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 스몰 fx를 적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라지 xx가 나올 수도 있고요. 라지 fx에 플러스 c를 붙인 것도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맞아요? 여기서 지금 부정적분 관계인 걸 알고요. 나는 얘를 fx를 뭐라고도 쓸 수 있다고요? 라지 fx 플러스 c라고도 쓸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여기 돼요? 부정적분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얘가 얘랑 같은 거 아닙니까? 맞죠? 오케이. 이제 끝났습니다. 보세요. 이거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얘가 얘랑 똑같은 거니까요. 여기서 지금 확인했어요, 우리가. 맞습니까? 그러면요. 자, x에다 a를 대입해 봅니다. 무슨 얘기냐? SA죠.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a 구간의 fx dx예요.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이렇게 되죠. 생각해 봅니다. 야, a 구간에서 시작해서 a 구간을 찾아내는 넓이가 얼마야? 0이지. 맞아? 넓이 0이지. 선이잖아. 넓이 하나는 0이지. 이거 0 맞아 틀려? 맞지? 맞아요? c는 뭡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f a 맞습니까?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요. 얘가 된 걸 이제 완성이 됐어요. 하나만 더 찾고 끝내겠습니다. 뭘 찾냐면요. 우리 어차피 구간에서 넓이의 구간을 찾으려면 A부터 B까지의 구간에 대한 적분값을 찾는 거죠. 그죠? A부터 X가 아니고 A부터 B까지 아니야? X자리에 뭐 집어넣습니까? 즉 SB는 이만큼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겠네. 맞아요? 그게 X자리에 전부 다 B를 넣었죠. 얘는요. X에 대한 적분이라는 뜻일 뿐이에요. 오케이? 얘는 뭐가 됩니까? 돼요?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이렇게 써지겠구나. 부정적분 하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지겠구나. 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오케이? 됐어요? 봐요. 진짜 이걸 몇 명이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고등학교 가서 한번 애들한테 시켜보세요. 너 이거 혹시 아냐? 한번 시켜봐요. 애들 다 몰라요. 근데 문제는 얘는 몰라도 학교 시험 정도야 풀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그냥 이것만 외우면 돼요. 사실 솔직하게 톡 까먹고. 오케이? 이런 과정 하나도 몰라도 돼요. 왜? 어차피 학교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어디서 나오냐? 뭐 이거 4점에서 빈칸 채우기 이런 거에서 나올 거예요. 한번 분명히 만나게 될 거니까 얘를 딱 만나면 반가워 해주세요. 알겠죠? 만났는데 반가운 걸 하고 푸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다예요. 알겠어요? 이거 다 아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요. 이게 바로 뭐라?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입니다. 정적분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부정적분을 저렇게 이용해서 FB-FA 저렇게 구간값을 넣어준다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돼요? 오케이. 그러면요. 어줍지 않은 것들 다 집어치고요. 진짜로 나올 만한 문제만 몇 개 풀어볼게요. 진짜 이해가 안 돼서 힘들 것 같은 문제만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뒤에 답지도 같이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답지도 같이 붙여놨으니까 그 답지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을 메꿔 오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4월 모의고사를 줄 거니까요. 4월 모의고사에는 뭐가 들어있냐? 적분이 들어있습니다. 정적분이요. 오케이?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만 있었어? 미분까지만 있었죠? 이제는 적분까지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준 거예요.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4월 모의고사는 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짧게 얘기했지만 자, 미래를 대비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자, 이게 지금 적분의 정의고요. 나는 뭐를 설명해 줄 거냐면 어떻게 해야 적분이 되는가 정도만, 어떤 게 적분이 되는가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미분 쫙 써줬죠. 어떻게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얘 똑같아요. 봐요. 사인을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에요. 이거 외우시라고요. 코사인을 적분하면 그냥 사인입니다. 오케이? 나 지금 이거 적분하는 방법 쓴 겁니다. 이거 그냥 사인 나와요. 알겠어요? 이거 알아야 4월 모의고사 풀 수 있습니다.